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대리. 정원준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죠? 오늘은 방음부스 업체입니다. 네, 방음부스 업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혹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음부스 파워링크를 운영하고 계신데 쇼핑 검색도 운영하고 계시지만 메인이 파워링크이기 때문에 파워링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운영안 처음에 말씀드렸고 실제로 어떻게 광고가 진행되고 있는지 운영안 함께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관련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 네. 파워링크입니다. 네. 우선 순서는 집행 그 당시에 제안 나갔을 때 좀 집행 분석이고 그다음에 개선안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거 보시면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실제로 그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한테 처음에 문의를 주셨을 때 집행 분석어 성과 조회를 받아서 분석을 드렸었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죠. 이게 아무리 세팅을 잘하고 분석을 잘하는 마케터가 와도 잡히지 홈페이지에 어떻게 방문을 했고 전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전환 모수가 잡히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세팅을 아무리 잘하고 뭘 해도 이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없는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어떤 방향을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네. 전환이 잡히지가 않으면은 그건 이제 가설에 불과하잖아요. 네.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환이 잡히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전환 빨리 잡아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전환을 어떻게 잡는지는 여기 밑에 슬라이드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 가장 큰 문제죠.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EC 업종이면은 전환 단가가 너무 높다, DB 단가 둘 다 전환 단가이지만 DB 단가 너무 높다 이러면은 전환 단가 높게 되면 사실 광고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쵸. 광고를 진행을 해야 되나? 라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또 가장 높은 DB 단가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네. 라고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개선안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로우 데이터를 뽑아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어요. 네. 네, 3개월 동안 데이터를 봤는데 일단 아까 홈페이지가 저기 자사의 홈페이지가 총 2개가 있었어요. 네. 하나는 방음부스도 방음부스지만 하나는 이제 조금 더 큰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가지고 교회에서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방음이 잘 되도록 벽에 있는 그런 흡음재들을 설치해주고 네. 그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자사가 총 2개여가지고 거기 사이트 중에 하나가 잡히지가 않았어요, 전환이. 네. 그래서 그 전환이 잡히지 않는 캠페인을 다 제외하고 전환이 잡히는 캠페인 집계만으로도 네. 3개월 동안 평균 DB 단가가 33만 원이 나왔었습니다. 네. 네, 방음부스를 팔고 흡음재 해가지고 많은 단가 뭐라 하죠? 손님 한 분으로 들어오는 객단가가 네. 객단가가 높아. DB 단가요? 네, DB 단 아니요 객단가요. 아, 객단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네. DB 단가가 높게 되면은 아무리 객단가 높아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높은 DB 단가를 낮추는 게 가장 큰 1순위적인 목적이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환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가 광고 대행사를 쓰고 있는 업체였었어요. 네. 아예 그냥 인하우스 마케터 분이나 마케팅 담당자분이 직접 하셨던 건 아니고 네. 기존에 광고 대행사에서 타 광고 대행사에서 마케터분한테 부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전환 단가 너무 높고 그 다음에 성과가 많이 좋지가 않아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었겠죠. 네. 네, 그래서 봤더니 참 공부를 하신 티는 났었어요. 사실 기존 마케터분 공부를 네. 하신 티는 많이 났었었는데 네. 이제 캠페인을 너무 많이 분리를 해놓고 네. 분리가 그냥 캠페인이 무슨 상품을 한 몇천 개를 파는 것처럼 분리를 다다다다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평일 때마다도 분리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주말도 분리를 해놓으셨는데 시간대마다 또 분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닐 수가 있어요. 네. 틀린 방법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번 모니터링을 네. 하루 종일 그것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셨으면은 그거에 맞게 모니터링이나 피드백을 빠르게 하시고 입찰가
전략 설정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 마케터 분이 뭐 퇴사를 한 느낌인지 약간 네. 뭐 그냥 담당 배정만 돼 있고 퇴사를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그냥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분리만 해놓은 상태로 어떠한 조정, 뭐 입찰가 조정이나 어떠한 전략 같은 게 전혀 설정이 안 돼 있었고 그냥 해놓은 상태로 잠수를 타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물론 제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처음 세팅값 그대로 가는 느낌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존의 타 대행사에서 하시던 다른 마케터 분들께서 네.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돼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혹시 어떤 점을 보시고 이 부분은 세팅이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했다고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키워드는 많지가 않았어요. 경쟁사에 비해서. 네. 키워드 수는 현저히 부족했지만 네. 근데 이제 시간대나 인구통계학적 분포로 이제 다 분리를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하는 업체가 자사 총 2개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도 분리를 하시고 그 안에서도 이제 메인 키워드들 네. 그다음에 세부 키워드들 같은 것도 다 분리를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전환이 잘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집중을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캠페인단을 싹 다 분리를 해놓으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케팅에 대해서 여기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 부분에서 판단했지만 네. 정말 그 부분만 잘 해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캠페인 분리만 너무 많이 해놓으셨어가지고 네. 정말 캠페인 분리를 너무 많이 해놓으셨는데 제가 모든 캠페인이 사실 이렇게 해놓은 근거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관리나 입찰가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가장 큰 예를 하나만 들었었어요. 그때 주말 캠페인 사실 주말 캠페인 분리를 아무래도 DB 업종이다 보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캠페인 분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요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한 캠페인 내에서 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수동으로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보고 싶으셔가지고 눈에 보기 편하게 로데이터 안 뽑고 그냥 보기 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다 분리를 해놓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네. 그렇게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보고서 그냥 분리를 많이 해놓으신 거구나라고만 느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루 예산 또한 제한이 걸려두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러한 점에서도 또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맞아요. 이렇게 과금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가장 큰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거는 네. 어떤 캠페인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이 가금이 되지가 않았어요. 네.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혹시 그러면 일 평균 소진 금액을 좀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일평균 소진 금액은 여기 총 비용을 이게 한 달치 금액이거든요. 네. 네네. 네, 한 달 죄송합니다. 3달치 금액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3달치 금액인데 그러면 이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쓰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하루에 평균 10만 원 이상은 났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캠페인이 여러 개가 걸려 있으니까 총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나가는데 한 캠페인에서 10만 원 이상이 과금이 되지가 않잖아요. 네, 하루에. 그렇죠. 근데 캠페인에 나눴던 게 주말에 돈을 아무래도 DB가 문의가 주말에는 많이 안 들어오니까 네. 낮추려고 캠페인을 분리해 놓으셨을 거잖아요. 네. 근데 다른 캠페인에는 예산이 분리가 되지 않는데 주말 캠페인에만 이상하게 하루 예산에 15만 원을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일단 어떤 캠페인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 과금이 되지 않는데 네. 주말에만 15만 원을 걸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다른 캠페인에는 또 하루 예산을 걸어 놓으시질 않으셨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광고주분이 진행하실 때 돈을 더 많이 예산을 더 많이 생각하셨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그래도 로데이터 3개월 분석한 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지만 네. 실제로 1년 전 반년 전과 데이터까지 다 확인했었는데 네. 광고 집행 비용이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근거가 없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시면은 다른 평일 캠페인들 여기 400만 원 3달 동안 나간 것도 있고 근데 주말 캠페인 지금 50만 원 조금 안 되게 나갔었잖아요. 이게 지금 3달치 데이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평일이 5일이고 주말이 2일인데 네. 5대2 비율로 해도 네. 사실 주말 캠페인에 돈이 많이 안 나가는 상황인데 네. 하루 예산을 가장 낮게 나오는 캠페인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잡아버렸었으니까 저는 그 근거를 모르겠다. 네. 네, 이렇게 나눌 것 같으면 관리도 잘해야 된다. 캠페인이랑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말 캠페인의 문제점이 또 하나가 더 있었었는데요. 네. 이제 메인 키워드 디바이스 분리해 놓으셨어요. 디바이스는 뭐 웬만하면 다 해놓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나누는 광고 그룹에서 모바일이 3달 동안 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메인 키워드 모바일에서 3달 동안 총 지출이 40만 원대였는데 네. 가장 큰 비용의 그룹이 있어요. 이게 지출이 네. 모바일 메인 키워드 모바일에서 네. 근데 전환이 0건이었어요. 지출이 가장 큰 그 그룹이었는데 네. 주말 캠페인에서 그룹에서 전환이 하나도 안 나타났고 네. 해당 그룹을 제외하고 다른 두 그룹 메인 키워드 PC, 세부 키워드 모바일 이쪽에서는 전환이 한 건씩 발생해서 총 2건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소진 비용을 보시면은 32,000원이 조금 넘는 금액 여기서 전환이 2개가 나타났어요. 네. 여기 메인 키워드 모바일에서는 40만 원 넘게 썼는데 전환이 하나 나타나지가 않고 네. 그 외에 메인 키워드 PC, 그다음 세부 키워드 모바일에서 전환이 2건이 나왔다는 거는 네. 이건 어떻게 하시 이렇게 데이터를 보셨어요. 네. 물론 여기까지 극적으로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 네. 전에 모니터링을 네. 하실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일단 예산 분배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전환이 잘 발생했던 곳에 예산을 더 가중하고 예,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금 전환이 0건인 이 44만 원을 소비한 네. 이 광고 그룹에선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맞는 운영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한 달 데이터였으면 제가 뭐 크게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변수가 생겼을 수 예, 있으니까요. 3개월 동안의 데이터인데 그 동안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는 사실 저는 사실 이게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게 제가 그래서 광고주님한테 네. 담당자님한테 마케팅 담당자한테 진짜 여쭤봤어요. 네. 혹시 마케터 분들 이 기존 마케터 분이 연락이 잘 되셨었냐? 중요하죠. 예, 연락 자주 됐대요. 네. 네, 연락이 자주 됐는데 이렇게 컨트롤 하나도 안 나오고 계셨던 거죠. 그럼 그동안 다른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만. 예, 아무래도 담당자분이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네. 그냥 마케팅 담당자셨기 때문에 다른 관리야 오프라인 쪽이나 이런 관리할 것도 많잖아요. 브랜딩도 하셔야 되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관리 잘 해주시나 보다. 근데 전화 단가 좀 아쉬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피드백만 실제로 컨트롤 많이 안 해주시면서 피드백만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진행하겠다면 지켜보시죠. 약간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네. 그래서 연락은 자주 하셨었는데 해줬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다. 네, 이런 실정이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캠페인뿐만 아니라 그룹도 사실 많이 나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분이 하진 않았었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룹을 분리한 기준이 또 모호했다고 저는 느꼈었는 게 네. 캠페인의 모든 그룹에서 성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 네. 기기, 시간대별로 다 분리를 해놨었어요. 캠페인 네. 안에 있는 전 그룹에서. 네. 근데 소진이 가장 큰 그룹에서 입찰가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네. 이 나눴던 게 남성 성별 아까 분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처럼 이게 방음부스, 폼부스 이게 메인 키워드여서 네. 여기 안에서 성별을 나누고 또 그 안에서도 디바이스를 나누고 네. 또 그 안에서도 시간대를 또 나눴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안에서도 그룹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네. 시간대별로도 있고 기기별로도 있고 성별별로도 있으니까 네. 곱하기 하면 그룹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소진이 가장 큰 그룹 중 하나를 봤었어요. 네. 여기서 성별만 딱 분리해놨었거든요. 여성과 알 수 네, 없음과 남성만 이렇게 해놨고 디바이스 같고 시간대 같은 상황이었었는데 여기서 전환율을 보시면은 노출수하고 전환율을 보시면은 전환율이 여기 모바일 실제로 여성과 알 수 없음에서 제일 높게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입찰가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분리를 해놨으면 그 분리에 맞는 입찰가 예, 설정을 입찰성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100원, 200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분리를 해놓은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잠시만요. 지금 네.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전환이 계속 0건이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유입은 있는데 전환이 없는 경우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전원이 계속 0건이면 저희가 그 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드리긴 하겠지만 계속 전환이 0건이라면 유입은 있는데 전환이 없다. 네. 어떤 게 문제일까요? 저는 일단 클릭 자체가 없었으면은 광고를 하는 소재를 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텐데 유입이 있는데 전환이 없는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을 잡지 않는 픽셀 설치 등이 안 돼 있다던가 네. 아니면 실제 뭐 광고주님이시니까 아실 거잖아요.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실제로 아실 텐데 전환이 없는 경우에 사실 홈페이지 상태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네. 네.
컨디션 홈페이지 딱 들어갔을 때 어떻게 문의를 남겨야 되는지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은 홈페이지 상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네. 구매로 소비자를 후킹을 하는 그런 요소가 없어진다거나 구매나 문의를 남기기가 싫어지는 상황이 되죠. 홈페이지가 너무 상태가 안 좋고 네. 너무 UI가 너무 옛날식이다, 오래된 연식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조금 사실 신뢰도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신뢰도에. 그래서 홈페이지 상태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UI 실제로 문의를 남기기에 편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키워드나 아니면 노출 배너를 보고서 들어갔을 때 이 부분 궁금한데 이 부분 호기심이 생기는데 아니면 사고 싶은데 하고 들어갔을 때 실제 랜딩 페이지가 그 광고와 관련되지 않은 네.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탈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보고 들어갔을 때 우리 홈페이지가 그 랜딩 페이지를 제대로 만들어 줬는지 네. 그거랑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컨디션은 어떤지 소비자가 처음 들어오는 아무래도 처음 방문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알기 쉽게 돼 있어야지 거기서 의미 있는 유동 인구가 벌어지기 때문에 유대생이 네.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도 맞고요. 네. 그리고 요즘 사실 DB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화로도 견적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예, 맞습니다. 많이 계셔서 그런 경우엔 또 전환값이 찍히지 않고 네.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입은 있는데 전환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DB 업종이라고 하면은 창업 업종이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다른 가맹점과 비교했을 때 혜택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거나 등등 여러 다른 경쟁사에 비교해서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유입은 생겼으나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네, 변수도 발생에 있을 것 같고. 전환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네. 자세하게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그런 컨디션을 확인을 해보고 상담을 하려면 이제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거 네.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룹 분리를 했는데 입찰가에 차이가 없고 네. 네. 그래서 사실 그룹을 분리하는 이유가 이러한 키워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방금 원준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그러면 여성과 남성 이런 식으로 뭐 모바일과 PC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의도가 사실 저희가 다 입찰가를 효율적으게 관리하기 위함인데 여기는 사실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사실 이거는 업종마다 특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네. 지금 남성, 여성을 나눠 놓으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방음부스, 흡음재 이쪽은 남성이 구매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눠 놓으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게 검색 광고잖아요. 네. 파워링크가 네. 여성이 검색하든 성별을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음이 검색을 하던 간에 네. 실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검색을 했던 건데 네. 이거를 굳이 그룹까지 나눠가지고 볼 이유가 있는지 데이터에서 네. 4차원 보고서에서 사실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광고 아무래도 배너 광고도 아니고 검색 광고인데 정말 니즈가 있어서 검색을 하시고 여성분들도 들어오시고 비로그인 상태로 들어오시고 하시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룹을 분리했을 이유가 있을까? 네,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이 네. 있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두실 건 네. 잘하셨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네. 원준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니즈가 있는 소비자가 네. 이미 사실 도달 이전에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이미 노출을 하고자 검색을 했을 텐데 이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그 전에 다 이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광고비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로우 데이터 기준으로 제가 또 만든 엑셀 파일인데 전체적으로 오전 오후 그룹을 많이 해놨었어요. 시간대별로 분리를 많이 해놓으셨어가지고 네. 제가 처음 보고서 로우 데이터로 정말 1시간 단위로 제가 다 만들어놨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오전 오후 분리를 해놓으셨으나 DB 단가에 사실 큰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많이 없어요. 네. 보시면 40만 여기 정말 안 좋게 나온 DB 단가 때도 있지만 네. 오후를 아예 꺼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이거는 네. 오전 캠페인인가요? 보시면은 여기 24시로 구분이 돼 있는 아, 상황입니다. 노출은 네,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20시 이후에 이거 좀 순서를 잘못 만들었네. 네. 20시 이후에는 아예 꺼놓으신 상태거든요. 보면은 네, 네.
네, 그래서 20시 이후에 아예 꺼놓은 상태. 딱 그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퇴근길 시간까지, 네. 출근 퇴근길 시간까지만 딱 켜놓으셨었는데, 저 오전 오후를 분리를 해놓으셨었는데 이거 기존 마케터분이 네. DB 단가에 큰 차이가 없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DB 단가가 안 좋게 나왔던 이 상황들도 오전 네. 오후에 다 둘 다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것도 사실 그룹을 분리하는데 큰 의미가 없지 않았나, 근거가 없지 않았나 그런 부분, 그런 의심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룹 세분화를 아까 해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대응이 안 돼 있다고도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아까 시간을 분리를 참 많이 해놓으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존 마케터분이 한 그룹에서 총 비용 대비 전환이 오전에서 높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오후보다는 오전에 조금 더 주력 집중을, 광고 집중을 한다던가 뭐 순위를 높인다던가 입찰가를 조금 더 높게 잡는다던가라는 전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밑에가 오후고 위에가 오전인데 네. 오전이 더 DB 단가가 더 좋고 전환이 더 잘 나온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오후에서 더 비용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대응이 안 돼 있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은 맥락이긴 해요.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상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같은 사실 뭐 분리를 시간대도 있고 성별도 있고 참 많지만 다 문제가 너무 커서 제가 대표적인 것만 딱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현 집행 분석을 했을 때 결론으로서는 높은 DB 단가, 네. 그 다음에 낮은 그냥 클릭률은 사실 객단가가 좀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근데 1.8%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네. 클릭률 자체는 나쁘진 않았다. 근데 DB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세부 키워드 이런 거 잘 만들어야 되고 네. 그 다음 입찰가 조정을 꾸준히 했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네. 캠페인을 좀 더 간편화해서 이렇게 리소스를 많이 드릴 수가 없으신 분이라면은 네. 캠페인을 간편화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는 게 한눈에 더 보기 편하잖아요. 너무 간소하기보다는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그런 예,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캠페인을 나누는 거는 필수지만 너무 또 많이 나누면은 그만큼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개선안이 뭐예요? 홈페이지 전환 트래킹 먼저 잡아야겠죠. 네. 네, 여기 네이버에서도 NHN 자사몰로 등록해도 NHN 데이터에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검색 광고 센터에서 들어가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데 등록이 확인을 했었어요. 2024년 6월에 해놓으셨었는데 네. 전화기 잡히지가 않아서 다시 등록해서 문의를 하셔서 재등록을 해보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렸어요. 네.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서는 사실 어떤 유입이나 전환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손님이 고객이 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네. 네, 그래서 애널리틱스를 사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실제로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네. 얼마나 체류를 했고 체류 시간 같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어디까지 도달하고 어디서 이탈했는지. 예, 등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조정을 하면 좋을까, 분석을 어떤 부분을 바꾸면 새롭게 만들면 좋을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애널리틱스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개선 방향을 이렇게 픽셀을 설치한 후에 개선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같은 얘기죠. 캠페인별 효율 좋은 그룹의 비용 확보를 우선 진행하고 전체적인 세부 키워드 발굴 및 키워드 확장을 추천드렸습니다. 네. 진짜 제가 대부분 다 제안을 드리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을 때 거의 공통적으로 뭐 8할 9할 정도는 또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네. 그게 세부 키워드 발굴이에요. 사실 키워드 맞아요. 확장. 왜냐면은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경쟁사 전체가 다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경쟁사 전체가 다 세부 키워드 발굴이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대부분 다 세부 키워드 발굴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만드셨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만드셔보고 여기는 노출 자체가 적네, 클릭률 자체가 적네. 그럼 이건 빼놔야겠다. 여기서 돈 나가지 않게 빼놔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세부 키워드들이 사실 메인 키워드들보다 클릭 단가가 많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클릭률이나 전환율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메인 키워드들에 비해.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기본 값으로 설정해놔서 77원 부가세 포함 77원이 빠져나가는데 여기서 100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뭐 7,000원이 나갔는데 그 중에 전환이 한 건이 딱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이득이거든요. 네. 이거는. 근데 만약에 제가 10만 원을 썼는데 전화 한 건이 평균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5만 원 썼는데 8만 원 썼는데 나온 상황이었는데 100건 뭐 7천 원 써가지고 나왔다. 이러면은 이득이기 때문에 클릭률 전환율은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연관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지만 네. 검색을 해보고서 노출이 됐을 때 그거를 그래도 불구하고 클릭을 했다는 건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낮은 클릭률로 높은 전환값을 이뤄낼 수 있는 로아스를 높이는 전환 단가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많은 세부 키워드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캠페인별 광고 아까 마찬가지로 광고 예산에 맞는 일일 예산을 설정해야 된다고 네. 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다 사실 같은 얘기예요. 성별 시간대 디바이스 그런 분리에 따른 입찰과 노출 순위 분석 후 개별 조정. 네.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분석이랑 그에 맞는 대응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전환 단가를 절감하는 방법에 있어서 메인 키워드 같은 이제 높은 입찰가 설정을 유지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서 어떤 구매 목적을 가진 소비자들이 메인 키워드로 들어올 확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입찰가가 네. 높긴 하지만 그만큼 제일 노출량은 많은 네. 메인 키워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면은 광고비가 조금 크더라도 ROI라고 그러죠. 네. 네, ROI는 더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인 키워드에는 높은 입찰가 설정은 지금 이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입찰가에서도 전환이 한 건이 발생한 여기 경력이 있어요. 네. 77원에 전환이 한 건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평균 네. 30만 원대가 나오던 분이 네. 77원에 전환이 하나를 발생했다. 이건 평균을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런 발생한 부분은 기본 입찰가가 아닌 조금 더 올려볼 수도 있는 거고 입찰가를. 네. 네. 아니면은 아예 세부 키워드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다 기본 입찰가로 하셔도 되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최대한 DB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보셔야 된다. 네. 아니면은 제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네. 네. 그다음에 비주류 키워드에서 입찰가 설정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비주류 적은 검색량의 비주류 키워드라지만 여기서도 다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진 않고 거기서 메인 키워드에서 또 전환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비주류 키워드이기 때문에 순위를 높여도 클릭 단가가 많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략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러면 노출 수가 절대적으로 작아지고 세부 키워드를 발굴한 의미가 좀 크게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 30만 원 나오던 데인데 전환 단가가 네. 뭐 1,000원, 2,000원 나와서 거기서 발생하면 좋잖아요 전환이.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세부 키워드들 좀 비주류 키워드들에서는 1등 전략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PC 모바일 분리를 해놓으셨었는데 네. 지금 여기 PC에서는 세 달 동안 450만 원을 쓰셨고 네. 모바일에서는 800만 원 가까운 돈을 쓰셨어요. 네. 근데 전화는 PC에서 13건, 모바일에서 5건. DB 단가가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됐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계속 확인해 주시고 어떤 디바이스, 어떤 성별, 어떤 지역에서 가장 잘 나왔는지 같은 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에 맞는 입찰가 설정, 아니면 예산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안드렸던 게 네이버 파워링크만 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아무래도 객단가가 좀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배너 광고만 보고서 팍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니즈가 있어야지 구매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여기 전환 단가 낮추고 효율성 좀 극대화해서 남는 광고 금액으로 우리 구글 검색 광고도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네. 네, 구글 검색 광고가 네이버 파워링크랑 비교했을 때도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있죠. 네, 리타게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네. 네, 문의를 남기셨던 고객, 근데 전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네. 라든가 아니면 사이트를 방문하신 고객들 중에서 이탈이 있었다. 이 부분 이런 고객들을 집중 리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환율이 높게 다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광고 진행을 이 캠페인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광고 비용을 좀 낮춰서 새로운 매체에 도전해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고 구글 검색 광고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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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개선 방향대로 진행이 돼서 많이 DB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요. 네. DB 단가 많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광고 비용 그만큼 좀 덜 들었지만 전환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아예 입찰가를 높여버려가지고 입찰 순위를 높여버려가지고 광고비 좀 더 쓰자 이런 로아스대로라면은 매출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니까 아예 그냥 더 써버리자 아예 광고비 증액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전략적인 부분 조금만 사실 큰 리소스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아예 그냥 대응이 안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대응을 잘 해드려도 네. 네, 사업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광고비도 더 많이 쓰시게 되고 예,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또 많이 쓰시는 금액만큼 또 전환단 비용을 낮춰서 저희가 효율적인 광고 운영으로 네,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네, 말씀해주셨던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 원준 대리님께서 같은 맥락이라고 해주셨지만 사실 이런 방음부스 업체마다도 사실 문제점이 다 다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마다 보고 컨설팅 세부적으로 도와드리려면 그 계정을 직접 보고 데이터를 보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라든지 그 자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기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전에 어떤 광고를 운영하셨던 집행 이력이나 아니면 스펜딩 그 저희가 예산 월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월 예산 정도도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른 광고 운영안을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꼭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방금 원준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음부스가 나도 지금 방음부스 운영 중이신 광고주님이라고 하시면 사실 나도 방음부스 운영 중인데 그럼 원준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법 나도 똑같이 적용해볼까? 라고 하면 효과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네. 상세 분석을 해야 되죠. 네. 이대로만 해서 무조건 광고 성과가 저는 오를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만 네. 네, 항상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고 네. 네, 니즈가 고객들의 니즈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상세 분석을 받아보시는 게 상담이라도 좋으니까 상담 네. 무료잖아요. 그렇죠. 네, 상담 네.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샘님 말씀 주셨네요.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으로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네. 영상 라이브 촬영 끝나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위에 상단에 번호나 메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당장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무슨 말씀 아까 드리려고 했었는데 까먹었는데 잠시만요. 리타게팅 얘기했고 구글 애즈 얘기했었고 광고 검색 광고 얘기 드린 다음에 저 로아스 얘기 드리려 했었어요. 네, 맞아요. 로아스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로아스가 광고비를 늘리거나 네. 줄이거나 했을 때 네. 로아스가 얼마나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네, 이거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지샘님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인스타그램 광고 1달러 경우 조회수 몇 번 되는지 알 수 없죠. 1달러가 어떤 일예산 1달러를 말씀 주시는 걸까요? 광고비 대비 조회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인스타그램 광고들이 클릭당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클릭률이랑 정확한 일예산 인스타그램 사실 캠페인 단위별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조회수를 일단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예산 내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는 있긴 하지만 정확한 조회수를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광고 1달러 소진했을 때 정확한 조회수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샘님?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네. 클릭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다음에 어떤 타겟에게 노출이 되는지 맞다고 하시네. 어떤 타겟에게 노출이 되는지 클릭이 얼마나 몇 % 정도가 발생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클릭률을 말씀해 주시면은 클릭률하고 클릭 단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역추적해서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요. 1달러 사용했다고 하셔서 그 1달러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 어느 정도 클릭이 되는지 등등을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업종마다 다양하기도 하고 사실 평균치라는 것이 자사 브랜드에 똑같이 적용된다고는 저희가 보장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자세한 피드백 컨설팅 요청 주시면은 저희가 상단에 연락 주시면은 라이브 끝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 끝나 바로 상담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지금 클릭률이랑 아까 또 말씀드렸었는데 또 캠페인마다 또 클릭률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네. 전화로 주셔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과나 광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네. 조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자세하게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 좀 더 지샘님 데이터에 맞는 피드백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라이브 끝나고 전화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은 네. 광고비를 증액했을 때 로아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라는 질문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광고비를 증액했을 때 로아스가 더 오르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네. 사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1위에 노출되면은 더 비용이 크게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로아스가 가성비만 따지던 그런 광고 예산을 쓸 때보다 조금 더 크게 스pen딩을 쓰기 때문에 로아스는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로아스만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스pen딩을 아무리 크게 잡아서 스pen딩을 엄청 크게 잡아서 로아스가 낮아졌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업하시면서 원가 같은 것도 있으실 거고 사실 물건을 하나를 만들었을 때 100개를 팔았을 때랑 하나를 팔았을 때 마진율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얼마나 몇 개를 팔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마케터랑 잘 상담하셔가지고 전략 설정을 하신 후에 이 정도 광고비를 증액을 하면은 로아스가 어느 정도 떨어져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득이겠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광고 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도 지금 전환 단가가 사실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네. 네, 갑자기 40만 원, 30만 원대 나오신던 분이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아닌데 네. 광고비를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네. 마진이 그만큼 더 높아졌던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로아스만 보시면 안 되고 전환 단가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로 광고비를 얼마 사용했고 마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맞아요. 부분까지 레퍼런스를 보시면 그런 부분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네, 네. 원준 대리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로아스 물론 중요하죠. 네. 광고비 소진했을 때 어느 정도 매출 났는지, 디비단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긴 하지만 업종에 따라서 사실 로아스만 증대했다고 무조건 성공적이었다, 성과 개선되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로아스가 얼마나 증대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씨 같은 업종에서 말씀드리면 직접 전화는 얼마나 매출이 증대했는지, 매출의 볼륨액이 얼마나 커졌는지, 혹은 전화는 얼마나 상승했는지, 전환율이 떨어졌는지, 동일한 노출량 대비 클릭률이 높아지진 않았는지, 클릭률이 높아졌으면 소재의 성과였는지 등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아스가 중요하지만 로아스만 지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는 점, 네,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환 단가 중요하죠. 광고를 아예 처음 진행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환 단가나 로아스 같은 부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처음엔 중요해. 제일 이 부분만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지를 하지만 네. 광고비 편성이 이제 새롭게 광고비를 새로 바꾸신다 이랬을 때는 로아스랑 전환 단가보다 이런 마진을 실제로 얼마를 팔았을 때 얼마 남겠다 네. 예상을 해보시고 이제 로아스나 전환 단가보다는 실제로 얼마 이상 팔아야겠다, 몇 개 이상 전환을 만들어야겠다, 광고비를 이만큼 쓰면은 그 부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개선한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네. 앞서서 아까 했던 말씀 드리면 전환 트래킹 통해서 분석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안 하면은 저희가 핸드폰 비싼 거를 사고서 좋은 기능들 다 안 쓰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트래킹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키워드 조절, 키워드별 입찰가 조절, 그룹별 입찰가 조절 해주시고 세부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낮게 팔 수 있는데 우리 제품을 낮은 가격 광고비에 팔 수 있는데 네. 거기 입찰을 안 한다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네. 때문에 전환 단가 절감을 통해서 매체 확장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매체 확장도 하셔가지고 더 광고비 줄이시고 광고비는 올리셨지만 매출이 그만큼 더 많이 오르셨다. 네. 처음에는 광고비 그대로 유지하셨기 때문에 광고비가 많이 줄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추가로 라이브 중에서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으셨는데 못 물어보셨거나 아니면은 라이브 끝나고서 영상으로 보게 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상단에 네. 이진 대리님이랑 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내일 오전에 오잖아요. 내일 오전에는 저희가 다른 주제로 또 오전 10시에 라이브 촬영 예정이 되어 있으니 네. 저희가 내일 다시 라이브 시청 꼭꼭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또 둘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레퍼런스죠. 네. 반려동물 업종이기 때문에 네. 네, 내일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퍼포먼스 2팀 이혜진 대리 정원준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